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요. 광복절을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지, 만약 사면이 단행된다면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지지합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호감, 지지 여부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실패, 좌절감을 줄 방법 중에 유력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말입니다. 윤석열 시대에 갇힌 조국 전 대표가 풀려나고 윤석열은 감옥에 남고, 이 얼마나 상징적인 반전입니까? 사실 조국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해서 고려해 볼 만한 지점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검찰이 정치 보복을 한 것이지요. 검찰 개혁의 반기를 들고 말입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분명한 응징, 이재명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얼마나 지독한 수사였습니까? 멸문지화식 수사였습니다. 부인이 먼저 감옥에 갇혔었고요. 그리고 조 전 대표 본인도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그간의 수사를 보면은 먼지털이식 수사였고요. 사법부는 이렇게 터무니없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검찰 수사에 왜 힘을 실어줬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죄와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은 곱씹어 볼 만합니다. 검토해 볼 만합니다. 조국 전 대표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 비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는 것, 국민 다수의 인식과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조국 사면론, 적어도 친문 세력은 그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할 수 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윤석열 집권 이듬해에 2023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형 확정은 2022년 1월이었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중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기준으로 정 교수는 2년 넘게 복역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아니, 이제 퇴임할 대통령이, 정권을 내주는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고려를 더 할 게 있다고, 심지어 아프기까지 한 정경심 교수를 옥살이 시킨 채 그를 사륙했던 윤석열, 이 악마에게 정권을 넘겨줬냐, 이 말입니다. 가석방 아니었으면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2024년까지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4년형이었거든요. 그게 4년형씩이나 될 잘못이었습니까? 틈만 나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두 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민주진영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탁현민 감독의 화려한 쇼의 주인공만 됐을 뿐이죠. 남북관계를 위해서 의미 있는 제안을 하거나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혀본 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장차 내란을 일으킬 국민 해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안 들키게 모종의 역할을 했습니까? 자기 당 대선 후보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자기 당 대선 후보가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요청했던 민생지원금 쌩깠지요? 아주 그냥 정권을 저쪽에다 넘겨주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들이 차례로 칼에 찔려 실려 나오고 조리돌림의 웃음거리가 돼도 눈만 껌뻑껌뻑 하신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을 3년 동안 고행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과오만으로도 그에 대한 박한 평가는 과도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의 이런 비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들었고 문재인 시대에 세도를 누렸던 자들, 그들의 발을 묶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군이 성과도 효능감도 보여주지 못한 채 오로지 광신적, 맹신적 팬들 사이에서 대통령 노름에 급급했었는데, 문재인 시대를 열기 위해 판을 짰던 메이커들 뭐 했습니까? 단언컨대 이들은
이재명 정권에게 위협이 될 상비군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조국 사면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흔들 이재명의 견제자로서 조국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좀 입 좀 닥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정권 반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워낙 정치를 잘하니까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정치가 더 이상 민주당에서 또 민주정부에서 부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정치평론이 그러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비판했느니 누구를 비난했느니 여기에만 천착하지 마시고요. 너무 고생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이게 보통 고생이었습니까?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린 다 죽었어요. 예. 적어도 우리 국민은요. 열심히 살고 세금 또한 성실하게 내는 이런 국민은요. 정권이 바뀌어서 위기에 처할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바 없습니다. 무능한 정치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민주 진영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아니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 만들어가지고 비주 진영 압승에 여러 가지로 우려를 자아냈던 분들 당신들이 할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